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식당 일단 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돈 1, 2억 사라진 거 순식간이에요. 잘 들어보시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 대표의 식당 이야기 시간입니다. 두 권 다 쓰고 안경까지 써가지고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정 대표 맞습니다. 언제나 요리하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요리가 아닌 식당 경영이나 창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주변에도 식당 창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꽤 어릴 때 주방에 입문해서 30년이 넘게 요리사로서의 생활을 해왔는데요. 물론 유튜버로서의 삶도 있지만 뭐 그것도 요리사의 모습이니까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요리와 식당에 대한 평균 이상의 노하우와 이야기가 저한테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식당을 창업하려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은 식당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주제를 첫 번째로 삼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식당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이없이 누구나 허무하게 대책 없이 그냥 망하기도 쉽습니다. 제 생각엔 그 이유는 꽤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하면 안 되는데 식당을 오픈하기 때문이죠. 꽤 오랜 세월을 요리사로 있으면서 성공하는 가게도 보고 망하는 가게도 보고 막 빚더미에 올라서는 그런 가게도 보고 오픈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큰 금액에 가게를 매매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죠. 진짜 별의별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되짚어보면 그 수많은 사례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잘 되는 가게든 안 되는 가게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식당 주인한테 있습니다. 음식 맛은 그 다음 문제예요. 무슨 소리냐, 식당은 맛이 제일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식당 일단 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음식 맛이 좋다는 것은 식당이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에요. 식당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지 그 식당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인 것 뿐이에요. 그럼 이제 식당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유형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은 창업하지 마시고 내가 식당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먹을 수 있으면 돼. 이런 사람 꽤 많습니다. 그저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식당을 차리게 되면은 입맛과 취향이 각기 다른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고통이 됩니다.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먹는다는 것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식당 하면 거의 대부분 오래 못 갑니다. 손님들이 먹고 뭐 어떤 표정을 짓는지 만족하는지 뭐 맛있어 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아요. 공감을 못 하니까요. 특히 이런 분들은 자기 직원이 있을 때 그 직원들의 식사 문제도 별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식당 차리면 돈 벌겠지. 도대체 누가 식당 차리면 돈 번다고 합니까? 그럼 막 유명한 번화가에 있는 오래되고 막 큰 식당들, 잘 나가는 식당들은 왜 사라질까요? 예전에 코로나 때라든가 뭐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가는 그런 식당 사장님이 있을 정도였어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식당도 있지만 뭐 그저 그렇게 버는 식당이 거의 대부분이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겨우겨우 운영되는 그런 식당도 꽤 많습니다. 오래된 큰 고깃집에서 직원들의 월급이 자꾸 제 날짜 안 나오고 밀려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식당을 차린다는 것은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차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잖아요. 뭐 평소에 다니는 길에서 자주 본 식당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 뚝딱뚝딱 하다가 금방 또 다른 식당이 생기죠.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가게들과는 무언가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음식이든 서비스든 뭐 극도로 친절하든가 뭐 사장님이 연예인이든가 뭐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저 오픈하면 돈 벌겠지, 뭐 음식 맛있으면 뭐 돈이 자동으로 벌리는 것처럼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식당 하시면 오래 못 갑니다. 돈 1, 2억 사라진 거 순식간이에요. 요새 뭐 돈 1,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식당 하나 차리려고 해도 1억은 넘게 들어가니까. 하지만 1억이 빚이 되면 얘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싸움 잘하는 사람. 이게 무슨 소리냐? 식당은 음식을 파는 곳이지만 그 음식으로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공간입니다. 당연히 손님들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끔 그 합당한 대우 그 이상의 대우를 요구하는 손님들이 있어요. 보통 진상이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반찬을 너무 자주 많이 추가한다든가 음식 맛이나 상태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사항이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라도 나오면 큰일 나죠. 그 머리카락 지 건지도 모르는데. 이런 다양한 전투민족을 상대하다 보면 식당 사장도 사람인 이상 언젠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다가 한번 폭발하겠죠. 하지만 식당 주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말고 말 같지도 않은 손님 요구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명한 판단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한테 영향이 가지 않도록 그것도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이해심과 배려심이 없으면 절대 식당 하지 마세요. 뭐 돈 때문에 참는다,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인내심과 배려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식당 주인이 스스로 지쳐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식당 하면서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 성격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도 꽤 많이 봤습니다. 손님은 결코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손님은 결코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싸우면 꼭 이겨야 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식당 하시면 100% 망합니다. 네 번째, 지인들을 믿고 식당 하려는 사람, 진짜 큰일 납니다. 이런 분들 주변 지인들한테 내가 요리를 좀 해줬더니 야 이거 맛있다, 너 식당 하면 대박 나겠는데 넌 무조건 식당 해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말에 희망을 걸고 식당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인맥이나 자기가 속한 모임이나 조직, 그 사람들을 믿고 식당을 차리는 분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떤 음식이든 질려요. 엄마가 해주는 김치가 최고라고 해도 다른 반찬이 같이 있으니까 매일 먹는 거지, 김치만 딸랑 주면서 며칠 동안 밥 먹으라고 해봐요, 집 나갑니다. 만약에 엄마가 한우 A 뿔뿔만 매일 구워준다고 해봅시다. 한 달에 가기 전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지인들 칭찬은 그냥 칭찬이에요. 맛있는 음식과 잘 팔리는 음식은 다릅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요리사가 아니에요. 잘 팔리는 걸 만드는 게 요리사지. 노래 잘한다고 다 가수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같은 이치예요. 그림을 잘 그린다고 다 화가가 됩니까? 아니겠죠. 요리사는 요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팔리는 걸 만들기 때문에 요리사입니다. 내 요리 실력이 아직 프로에 가기에는 약간 모자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변의 칭찬과 감탄, 여기에 휩쓸려서 식당 한번 차려볼까 하는 꿈을 꾸시는 분들, 다시 한번 신중하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맥이 좋으신 분들은 식당을 딱 차려놓으면 처음에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오픈빨이라 하죠. 한 석 달 정도는 손님이 꽤 많아요. 지인들이 많이 와서 막 팔아주고 먹고 하니까 잠깐입니다. 오히려 식당 주인이 자기 지인들 신경 쓰다가 지나가다 툭 들어온 그런 손님들한테 소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땐 오히려 지인들이 식당을 망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나도 회장이야. 회장님을 꿈꾸시는 분들, 식당을 차려놓고 직원들이 몇 명 있으면 식당이라는 게 알아서 잘 돌아가는 거니까 자기는 놀러 다니고 돈은 알아서 통장에 꽂히고 그런 걸 은근 기대하면서 식당을 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진짜 한 때려주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을 차렸다고 치죠. 장사가 잘 돼서 직원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능력 있고 책임감이 있는 직원 한 명한테 웬만한 거 다 맡기고 자기는 카운터만 보고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해요. 슬슬 다른 데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가게는 직원들이 알아서 잘 하니까 자기는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놀러 다니다가 가끔 생각나면은 핸드폰으로 CCTV 보면서 직원들 일 잘하고 있나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런 개꿀 같은 상황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참나. 어쩌면 식당 하려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런 상황을 꿈꾸기 때문에 식당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주변에 그런 상황을 즐기는 분도 있죠. 하지만 결코 오래 못 갑니다. 그 어떤 직원도 사장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사장이 해야 될 일을 다 알아서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 직원은 바보입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데 사장은 맨날 놀러 다니고 돈은 지가 다 가져가고, 그런 생각 안 할까요? 그렇게 능력 있는 직원은 나가서 자기 식당 차립니다. 골프 치고 낚시하러 다니도록 일을 알아서 잘 해주는 그런 직원이 싹 사라졌어요. 어느 날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렸어. 어쩔 건데? 이제서야 가게 제 시간에 출근해서 직원들 보고 일도 좀 해보려고 하죠. 오히려 사장이 식당 돌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또 많아져요. 오토로 돌린다 이런 말들 하는데, 세상에 오토로 돌아가는 가게는 없습니다. 오토로 잠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일 잘하고 능력 있는 그런 직원을 믿고 사장은 밖으로 다닌다. 그 직원 그만두는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장이 없어도 되는 가게가 있어요. 그런 가게는 사장 대신 돈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가게의 책임자 같은 그런 직원한테 다른 직원과는 차별화되는 상당히 높은 급여를 주고 보너스도 많이 챙겨주고 커미션을 주거나 그렇게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면은 사장은 놀러 다니고 직원들만 열심히 알아서 하는, 사장의 가게에 나갈 필요가 없는 그런 가게가 가능하겠죠. 그건 돈이 일을 하는 거죠. 보통 규모가 큰 가게, 직원이 한 10명 이상씩 있는 그런 큰 가게는 식당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하나의 기업이죠. 그런 회사를 차리려고 맘먹으신 거라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쓸데없는 내용이지만 한 2억이나 3억 정도 가지고 내 가게를 시작해보겠다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회장처럼 굴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내가 가게 아침 일찍 문 열고 밤늦게 내가 닫고 직원들 한 명 한 명 다 내가 케어하고 손님들한테 웃으면서 대하고 내가 직접 뛰어다닌다, 이런 마인드 없이 사장처럼 행사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 가게에 투자한 돈 몇 억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식당이라는 것은 무조건 재구매가 일어나야 됩니다.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식당은 무조건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맛만 있다고 될까요? 맛은 있는데 주인이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식당도 있고요. 맛은 뭐 그저 그래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뭐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 뭐 평타 뭐 평범해 이런데 가면 주인이 웃으면서 인사하고 반겨주고 어떤 날은 뭐 이름도 좀 기억하는 경우도 있고 한 1년 정도 오랫동안 출입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 같은 걸 좀 더 챙겨주고 막 이래요. 식당이라는 건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키워나가야겠다 그런 마인드로 시작하는 게 일단은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5가지 유형만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 유형에 내가 속해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식당 말고 다른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한다니까요. 정 대표의 식당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